자, 그러면 듀얼링스 오브 엘더베일 찍먹 후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듀얼링스 오브 엘더베일의 거처라고 지금 보드라이프에 등록이 되어 있는 게임 간단하게 소개 먼저 드리도록 할게요. 자세한 룰 영상은 이제 어디냐, 저기 제 플레이스로 좀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은 지금 정말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듀얼링스 오브 엘더베일은 1에서 5인까지 플레이가 가능한데요. 3인이 베스트인 그런 게임이고요. 60분에서 150, 웨이트는 3.23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디자이너는 루크럴이라고 해서 굉장히 나름 맨하탄 프로젝트라는 이 게임으로 통해서 조금 명성을 좀 쌓았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휘슬 마운틴이라든지 크라이오라든지 이제 괜찮은 게임들을 내고 있는 그런 작가입니다. 아트워크를 보시면은 굉장히 테마 게임 느낌이 마구 나요. 그리고 이제 컴포를 보시면은 이런 미니어처들도 이렇게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 게임이 나왔을 때 모두가 뭐야 이거는 테마 게임 아니야? 피규어들끼리 치고받고 하는 그런 류의 테마 게임 아니야?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게임을 해보고 나니 굉장히 이 작가가 진성 유로 게이머다, 유로 빠다, 약간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어요. 결국에 이 게임의 본질은 일꾼 놓기 게임이고요. 일꾼 놓기 게임이지만 일꾼끼리 일하다 보니 전투도 하고 그런 정도의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컴포 보면서 룰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이 게임의 핵심은 원소 토큰을 올리는 것에 있어요. 그래서 엘더베일이라는 세계관에서 여러 가지 원소들이 있는데 이 원소에 대한 지식을 잘 얻고 이 원소에 해당되는 어떤 기물 같은 거, 신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열심히 세우면은 이제 게임이 끝났을 때 점수를 받는다, 뭐 이런 개념으로 굴러가요. 그래서 게임의 요소가 이제 가운데 있는 이 타일로 대두되는 베일, 엘더베일이라는 곳을 점점 우리가 확장을 해나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위쪽에 이제 어드벤처 카드, 쉽게 말하면 우리가 던전에 입던을 한 다음에 그 던전에서 우리가 뭔가 성공을 해서 뭔가를 얻어낸다, 약간 이런 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위쪽에 보이는 게 이제 몬스터들인데 나와서 이제 활개를 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몬스터도 때려잡고 뭐 이럴 수 있는데, 결국에는 이 타이틀 제목이 엘더베일의 거처잖아요. 듀얼링스 오브 엘더베일이기 때문에 이 게임에서는 우리가 엘더베일의 드웰링을 지어야 돼요. 드웰링이라고 부르는 이 집을 지어야 되는데, 이 집을 짓는 과정이 굉장히 험난해요. 이제 드웰링을 지으려면 자원을 모아놓고 거처를 지을 수 있는 일꾼을 거기다가 박아놓고 그 일꾼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쫓겨나지 않아야 된다, 약간 이런 식의 큰 흐름을 가지고 있어요. 큰 흐름을 가지고 있는데 왜 이 게임이 결국에는 일꾼 놓기냐라고 말하면, 이 일꾼들을 제 보드판에 여기다가 놔요. 여기다 놓은 다음에 그냥 거기서 액션을 바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클래식 일꾼 놓기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내가 그 과정에 이 액션을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있는 곳에 들어갈 때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아요. 만나면 일단 싸워봐요. 일단 만나면 일단 까고 봅니다. 일단 욕부터 받고 시작을 해요. 무조건 같은 장소에 있게 되면은 싸움이 벌어지는데, 이 주변에서 야 싸움 났대 하면서 애들이 우르르르 몰려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A랑 B가 싸움을 하는데 근처에 있던 C, D, F들까지도 얘네들이 다 우르르 와가지고 한꺼번에 패싸움을 합니다. 굉장히 사이가 안 좋은 동네예요. 물과 기름을 넘었죠. 그렇게 패싸움을 한 다음에 남는 사람 한 명만 이제 살아남게 되는데, 모든 사람이 주사위를 굴리는데 주사위를 그냥 몇 개 굴릴지만 결정을 해요. 근데 보통 이런 게임은 주사위에 뭐 합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게임을 해놓는데, 이게 되게 웃긴 게, 내가 주사위를 하나를 굴리더라도 다른 사람들보다 숫자가 높다면 제가 이겨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6을 굴렸어요. 나머지 사람들이 6개를 굴렸는데 다 5가 나왔어요. 그럼 제가 이겨요. 그냥 6 하나만 굴리면 그냥 다른 사람들이 몇 개를 굴리든 관계없이 그냥 내가 숫자가 높으면 이기는 그런 방식을 채택하고 있거든요. 이게 뭐 나중에도 이야기하겠지만, 이 게임을 굉장히 가벼움을 유지시켜주면서 이 게임의 템포를 늘어지게 만들어주자는 굉장히 훌륭한 요소예요. 어쨌든 그래서 일꾼이 죽으면 언더월드라는 곳에 가게 되고, 얘네들이 이제 바랄라에서 부활을 한다, 약간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 얘네들이 또 바랄라에서 부활을 하기 때문에 다시 돌아와서 액션을 할 수 있어요. 여기에 더해서 좀 유로스러운 부분은, 방금 제가 설명드린 부분 좀 테마적인 부분이었다면, 유로스러운 쪽으로 접근을 하면, 일꾼을 놨잖아요. 이때 제가 전쟁이 안 나고 얘네들이 여기 있다는 가정하에 제가 회수 액션이라는 걸 할 수 있어요. 그럼 일꾼들을 제가 뽑으면서 행동을 하는데, 이런 류는 다른 게임에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 게임은 회수 액션을 할 때 제가 아까 사놓은 그 어드벤처 카드들 있죠. 여기 있는 수많은 어드벤처 카드에 있는 액션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엔진 빌딩 요소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어드벤처 가서 어드벤처 카드를 얻고, 그 어드벤처 카드를 얻는 것만으로 특별히 효과가 막 강해지는 게 아니라, 제가 놓은 일꾼을 회수를 하면서 여기 있는 카드 액션을 따로 써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꾼을 배치했다가 뺀다, 배치했다가 뺀다, 그러니까 일꾼 회수 타이밍을 잡는 그런 유로 게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류의 게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이 게임이 전투 요소가 없었다면 이 부분의 엔진 요소가 엄청나게 컸을 거예요. 왜냐면 이게 굉장히 강력한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뭐 이것도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좀 더 자세하게 장점 부분에서 다뤄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제
이제 계속 치고받고 하다가 어떤 특정 엔딩 조건이 달성이 되면은 마지막 라운드 진행을 하고 점수가 가장 높은 사람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노리는 이런 카드들도 많이 사고 듀엘링도 많이 짓고 여기 트랙도 열심히 높이고 네, 그런 식으로 하는 그런 게임이에요. 약간 테마와 유로가 정말 잘 만났다. 약간 그 올바른 결합? 이라고 한 줄 평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타겟 시스템부터 가도록 할게요. 자, 냉정하게 이야기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테마 연결성이잖아요. 저희가 이 부분이 테마 연결성인데 연결성은 좋은데 애초에 테마가 뭐였지? 이 부분이 조금 아쉬워요. 그러니까 이제 게임에 서사를 부여를 해야 돼요. 이 테마가 있을 때 어떻게 해서 엘더 베일이라는 세계가 탄생을 했고 왜 이 부족들은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고 있으며 왜 몬스터가 이 세계에 살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약간 TMI죠. 어떻게 보면 TMI인데 이 TMI 설명이 없거든요. 거의 이제 이 부분을 생략하고 있어요. 이게 아쉬워요. 이것들이 있었다면 마치 사이드가 펜리스 확장으로 다시 태어난 것처럼 이 엘더벨이라는 세계관의 서사가 부여가 됐었다면은 정말 많은 부분에서 이건 테마 연결서 끝내준다. 얘네들이 왜 이렇게 싸우는 줄 알아? 그리고 왜 여기에서 바랄라에서 다시 태어난 줄 알아? 여기 몬스터가 왜 있는 줄 알아? 막 이런 것들을 제가 이야기에 떠들 거리가 정말 많을 것 같은데 그것들을 상상은 하고 지어낼 수는 있는데 이 게임 자체가 그거를 프로바이드 하고 있지는 않아요. 게임 자체에서 얘네들을 주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게 너무 정말 너무 아쉬워요. 그것만 했었다면은 제가 테마 연결성에서 막 엄청나게 높은 점수를 줬을 것 같은데 연결을 지을 테마가 없어요. 부족들이 싸운다? 오케이. 근데 그게 뭐 아까 제가 던전 들어가면 어드벤처 카드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도 다 테마 연결성이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룰북이나 그 어디에도 네가 던전을 갔기 때문에 어드벤처 카드를 얻어라는 식을 표현을 하지 않고 굉장히 건조하게 완전 유로 게임 다루듯이 네가 그냥 그 자리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자원을 먹는 거야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되게 아쉬워요. 이게 정말 아쉽고 왜 그랬을까? 조금 더 상상력을 발휘해서 더 멋지게 엘더벨이라는 세계관을 풀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너무 개인적으로 아쉽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아쉽습니다. 자, 신미성 멋져요. 저는 처음에 조금 걱정을 했어요. 왜냐면은 아트워크를 딱 봤을 때 너무 투머치 컬러 아닌가? 색깔이 너무 많다. 원소 트랙을 보게 되면 이것도 저는 좀 투머치 컬러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에요. 이 모든 색깔이 번잡하게 다 쓰여지는 게 아니고 되게 알록달록하게 예쁘게 이렇게 쓰이는데 굉장히 신비로운 마법 판타지 세계에 와 있는 느낌이에요. 이 원소의 느낌이 정말 너무 잘 살아있고 진짜 너무 멋있어요. 이 몬스터들의 이 원소의 느낌부터 시작해서 이 색이 진짜 잘 드러나는 구성이 기가 막힙니다. 진짜 기가 막혀요. 주사위 컴포도 진짜 너무 예쁘고 색깔 구성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과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과하지 않게 정말 잘 썼어요. 톤을 되게 잘 지킨 것 같아요. 이 색깔들이 잘 구별이 가는지 다들 체크를 되게 잘 한 것 같고 되게 예쁜 색깔을 썼어요. 은은하면서 색깔이 딱 구별이 되는 그런 색깔을 썼고 뭐 일러는 말할 것도 없고요. 너무 멋진 일러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서사만 부여가 됐다면 얼마나 멋있을까요? 너무 아쉽습니다. 그 다음에 리플성 다다익선이라고 그러죠. 더 해줘. 몬스터 다 가져와줘. 근데 이제 이 몬스터들이 다 사용이 사실은 이제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색깔별로 이제 몬스터가 있고 처음부터 그냥 등장하는 게 아니라 타일을 계속해서 늘 확장을 하게 되는데 타일이 확장이 됐을 때 몬스터 그림이 그려져 있으면 그때서야 이제 몬스터가 등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몬스터가 많기는 해요. 근데 진짜 다다익선이라고 그냥 조금 다른 몬스터만 들어와도 우리가 괜히 설레고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냥 몬스터 좀 더 있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진짜 말 그대로 그냥 있으면 좋고 없다고 해서 리플성이 떨어지거나 그런 거는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고 왜냐면 언제 나오느냐 뭐 어디서 나오느냐 누구 차례에 나오느냐 이런 것도 너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몬스터 자체가 게임 플레이에 큰 영향을 주진 않아요. 전략적으로 처음에 파랑색 몬스터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번 판은 파랑색 몬스터가 먼저 깔렸으니 전략을 이렇게 가져야지 그런 거는 없어요. 그런 거는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몬스터가 적다고 해서 리플성에 크게 영향을 주진 않아요. 오히려 리플성은 비대칭 능력 이 비대칭 능력이 굉장히 신기한 게 진짜 별거 아닌 능력이거든요. 별거 아닌 능력인데 색이 정말 뚜렷해요. 저희 이제 플레이스루 할 때 곰념님 같은 경우는 이제 트롤 종족이었거든요. 근데 그 트롤 종족의 그 느낌이 나게 막 재생, 막 피부 재생하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 능력을
되게 잘 살렸는데 그 색깔이 또 초록색이거든요. 그 초록색이라는 색깔이 가지고 있는 아이덴티티에 이 종족이 되게 어우러지면서 사실 별거 아닌 추가 능력인데 와, 나 저 능력 갖고 싶다. 혹은 나 이 능력 너무 쓰레기인 것 같아. 약간 이런 느낌을 확 주는 그런 비대칭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게임의 리플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인터랙션이 굉장히 강한 게임이기 때문에 리플성은 정말 높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특히 또 3인 베스트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막 5명 모아야 되는 부담감도 없어요. 3명이서 유로 게임이지만 조금 매운맛 나는 약간 그런 게임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미로 이거 돌릴 사람 찾기 뭐 이런 것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유로 게이머도 이 게임을 해줄 거고 테마 게이머도 이 게임을 해줄 거거든요. 리플성 하나만큼은 진짜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게임 흐름, 템포, 게임 아크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이제 마이너스가 굉장히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게임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회수 액션이에요. 이 회수 행동이 왜 중요하냐면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콤보를 내고 내가 만든 엔진을 돌리는데 사용을 할 수 있는 게 이 회수 행동이기 때문에 일꾼을 몇 개까지 깔고 어느 타이밍에 회수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게임인데 특히 4인 그리고 이제 5인이 되면은 전투가 너무 빈번하게 벌어지다 보니까 사실상 회수 액션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일꾼을 3개까지 모은 다음에 회수 액션을 하고 싶은데 자꾸 전쟁이 일어나니까 애들이 자꾸 뒤져서 돌아와요. 애들이 자꾸 죽어서 와. 그래서 보내놨더니 자꾸 이렇게 막 목발 짚고 오고 있고 어디 부러져 오고 있고 그래서 집에 올 때 액션을 못해요. 야씨 달걀 사오랬잖아. 그랬는데 엄마 미안 내가 지나가다 자전거랑 부딪혔어.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왜 게임 흐름 템포에서 나쁜 영향을 주냐면 전투가 내가 의도하지 않은 타이밍에 벌어지기 때문에 내가 내 흐름을 가지고 게임을 함에 있어서는 이게 자꾸 맥이 끊겨요.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해서 이렇게 해야지라고 그림을 그릴 수 있는데 전투 한 번만 벌어지면 그게 다 일그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피할 수 있는 특수한 카드 같은 게 있지 않는 이상 유로 게이머의 관점에서 접근을 하면은 템포를 자꾸 끊을 수가 있어요. 그 전투 행동이. 특히나 굉장히 호전적인 분들이랑 게임을 하시게 되면은 야 진짜 야 게임 좀 하자. 이거 일꾼 놓기거든? 이라는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전투가 만약에 빈번하게 벌어지다 보면은 유로 게이머 입장에서는 템포가 썩 마음에 들지는 않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테마 게이머 기준에서도 저는 전투가 조금 너무 빈번하다고는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어찌됐던. 네, 그래서 이 부분은 게임 흐름과 템포를 잘 유지시켜주지는 않아요. 플레이어들에게 좀 맡겨놓고 있는 편이고 플레이어들의 성향에 따라서 게임 흐름과 템포가 굉장히 갈리고 그 다음에 이제 승리 조건이 드웰링 몇 개 지으면 뭐 이런 식인데 이런 정해지지 않는 종료 조건이 저는 개인적으로 피로도가 좀 높아요. 이제 이런 시스템의 단점은 모두가 게임에 익숙하면은 승리를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거를 내가 해야지 이기니까 빨리빨리 지어야지. 예를 들면 스플렌더 생각하시면 돼요. 스플렌더를 처음 하는 사람들은 자꾸 엔진만 모아요. 자꾸 엔진만 모으고 1레벨짜리 2레벨짜리 사고 그러는데 잘하시는 분들은 1레벨에서 3레벨로 막 갑자기 뛰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왜냐면 점수를 빨리 먹어야 이기는 게임이고 점수가 높은 카드들은 저 위에 있으니까 빡빡빡 먹고 게임을 빨리 끝나게 되는데 게임을 못하는 사람들은 자꾸 엔진만 만들어요. 개인적으로 이 시스템을 선호하지는 않아요. 승리 조건이 안정해져 있는 게임들을 썩 선호하진 않고 종료가 다가오고 있어 쫄깃해 끝나가 저는 이걸 조금 더 선호하는 편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제 개인 선호에서는 조금 벗어났으나 솔직히 이거는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닌데 이제 이니스라는 게임에서 좀 비슷한 문제가 있었는데 게임이 안 끝나. 계속 사람들이 치고받고 싸우고 이래가지고 게임이 안 끝나고 이제 약간 늘어질 수 있는 위험을 내재하고 있다. 이제 그 부분에서 제가 게임 흐름과 템포는 조금 아쉽기 때문에 이렇게 마이너스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편의성. 일단 아이콘이 잘 되어 있는 편이에요. 아까 이제 테마 연결성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제가 테마 연결성에서는 마이너스를 줬지만 이 편의성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이 테마가 도움을 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드래곤을 던져놨어요. 그냥 드래곤 날아다녀. 이해하기 쉽잖아요. 이런 식이에요. 아이콘이나 여기에서 사용된 기물 같은 것들이 우리가 상식적인 수준에서 상식적으로 납득이 간다. 이런 행동을 품고 있어요. 트롤? 재생해. 그리고 호전적이야. 납득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제네릭한 판타지를 잘 사용을 해서 편의성을 굉장히 끌어올렸어요. 아이콘도 납득이 되고 그다음에 뭐 용가리들 하고 그다음에 왜 전투가 이렇게 벌어지지? 그렇지. 전투하고 그다음에 뭐 맞지. 센 놈 하나만 있으면 무쌍 찍고 다 때려 죽이고 뭐 장판파의 조자룡 아니야. 약간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것들이 굉장히 납득이 잘 가기 때문에 편의성이 굉장히 높아요.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아까 말씀드린 이 색 부분인데 이거는 조금 아쉽거든요. 진짜 확실히 아쉬워요. 이거는 이
트랙에 이 두 가지 색깔이 확실히 잘 안 보입니다. 이게 바다랑 하늘이었던 것 같은데, 특히나 조명 같은 거 비칠 때, 조명 같은 게 이렇게 비치면은 이거 맞는 것 같은데 혹시나 하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카드 쪽이 이게 좀 심하거든요. 여기 카드는 다른 힐러들이 같이 들어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이콘을 보지 않으면은 다른 힐러 때문에 색깔이 살짝 다르게 들어가다 보니까 이 카드만 봤을 때 잠깐만 이거 어떤 카드였지? 라고 체크를 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만 조금 아쉽고, 그 외에 여기 이제 트레이가 기본적으로 나온다든지 이런 것들은 진짜 정말 대단합니다. 컴포도 되게 잘 만들었고, 건설을 지을 때 일꾼 머리 위에다가 이걸 씌우거든요. 보통 다른 게임이라면 일꾼을 죽이고 그거를 건물로 대체를 했을 텐데, 거기다가 미풀은 그대로 놔두고 미풀 머리 위에다가 이렇게 캡을 씌우는 방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 이제 저 일꾼 더 이상 못 쓰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이런 디테일들이 편의성이 진짜 높아요. 굉장히 뭐가 많고 굉장히 복잡할 수 있는 게임을 되게 세밀한 디테일들로 진짜 잘 만들어놨어요. 룰북도 엄청 깔끔합니다. 룰북도 진짜 깔끔하고 편의성이 이 게임을 진짜 살렸다. 이 게임을 정말 살렸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전략 전술 운. 요 부분은 조금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게임은 아니다. 전투 비중 너무 높음. 이게 조금 슬퍼요. 그러니까 남이 나 너랑 전쟁할래라고 결정을 하면은 보통 후퇴라든지 이런 것들이 원래 있어야 되거든요. 뒤로 도망친다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야 나와 하면 나와야 돼요. 너 덤벼 하면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투 비중이 높다기보다는 그거를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이 이제 너무 없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그러면 아유 형님 싸우지 맙시다 딴 데로 가세요 막 이런 어떤 협잡까지 들어가기를 의도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거를 뭐 의도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룰에 그런 것들이 명시가 되어 있지는 않은데, 결국 이제 그런 부분을 플레이어에게 맡기다 보니까 이제 인터랙션이 클 수 있는 부분이 너무 크다. 큰 전략을 세우고 이렇게 그림은 그릴 수 있지만 상대방이 맘만 먹으면은 끊으려고 시도는 할 수 있다. 질 경우 제가 일꾼 개수나 이런 것들이 꼬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전술과 그 다음에 전투는 결국 운빨. 네, 전투는 결국 운빨이에요. 근데 이 운 요소를 너무 재밌게 잘 만든 건 있어요. 이건 이따가 장점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전략적인 큰 그림을 그리고 내가 쭉 밀어나가는 그런 거다보다는 진짜 전투를 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때그때 임기응변으로 싸워야 되잖아요. 뭐 대형을 뭐 미리 연습을 하고 대형을 짜고 나갈 수는 있지만 전장에서는 상황이 시시각각 바뀐다고 하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굉장히 임기응변이 중요한 전술 그리고 운이 중요한 그런 게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타겟 시스템이었고요. 자, 그래서 라마에게 호 요소. 자, 일단 1번. 전투 시스템. 승리는 하늘이 점지해 주시는 것. 이게 진짜 재밌어요. 이게 제가 보통 다른 게임이면 이거를 칭찬을 안 하겠는데 이 묘하게 밸런스를 정말 잘 맞추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대 주사위 개수는 6개예요. 그 다음에 최소 1개 이렇게 되는데, 머릿속에서 한번 여러분 그려보세요. 6명의 캐릭터들이 우와 하고 이렇게 몰려와요. 그리고 우리 편에는 한 명만 남아있어요. 아직 어떤 사람들인지 보이지 않아. 막 이렇게 먼지만 자욱해. 둘이 꽝 부딪혔어. 근데 6명이 쓸어있고 한 명만 남아있어. 딱 보니까 그게 장판파의 장비였던 거지. 그냥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무리 오합지졸들이 몇 명에 몰려와도 한 명의 센 캐릭터가 다 무찌를 수 있는 약간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머릿속에서 조금만 상상을 하면요 되게 멋있어요. 딱 6대1로 팍 싸워 맞다이 떠가지고 하나의 주사위로 기적 같은 승리를 탁 일궈냈을 때 진짜 멋있거든요. 그 플레이스로 가장 마지막 턴인데 제가 기적이라는 카드를 하나 끝까지 아끼고 있었어요. 끝까지 아끼고 있었다가 제가 레이짐이랑 붙었는데 막 2대6인가로 붙었을 거예요 아마 그때. 근데 제가 그 미라클 카드로 승리를 딱 했거든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2대6으로 싸웠는데 제가 주사위도 안 나왔어요. 근데 그 미라클 카드를 딱 쓰름으로써 반대로 뒤집거든요. 1을 6으로 반대로 뒤집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승리를 했어요. 이거를 머릿속에서 쫙 그리는데 완전 막 미친 스토리가 머릿속에서 진짜 엘더베일 서사시를 제가 찍고 있는 거예요. 그런 느낌을 이 전투 시스템으로 줬다는 게 너무 훌륭했어요. 약간 운? 좋아. 전쟁은 원래 운이야. 몰라. 사마이 다 때려잡을 수 있었는데 하늘에서 비 와가지고 사마이가 살아남았어. 어차피 하늘이 정해주는 거야 승리는.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거를 이 주사위 시스템에 넣었다는 게, 우리는 준비할 수 있죠. 병력 뽑아. 훈련해. 할 수 있어. 하지만 한 명의 조자룡을 잡지 못한다. 기가 막힌 거예요. 그 주사위 하나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그리고 또 몬스터 때려잡을 때도 똑같아요. 한 명에 되게 나약한 주사위 한 명이 갑니다. 일꾼 하나가. 주사위 하나짜리가 이렇게 뿅 가요. 그래서 하나를 탁 굴려요. 근데 주사위 6개짜리 몬스터를 혼자 무찌르는 거야. 알고 보니 이제 얘가 헤라클레스의 어떤 서사의 시작 같은 거지. 그런 것들이 머리에서 펼쳐지는데, 야, 진짜 너무 잘 만들었다. 이걸 이렇게 써먹을 수 있구나. 이 전투 시스템이 또 좋게 만들어주는 두 번째는, 전투에서 저도 얻는 게 있어요. 전투에서 지면 이제 언더월드에 가거든요. 그래서 언더월드에 가는 개수만큼 화살촉을 얻게 되는데, 이 화살촉을 되게 다양하게 쓸 수 있어요. 다음번 전쟁을 할 때 내가 쓸 수도 있고, 아니면 화살촉을 다른 자원으로 바꿔서 쓸 수 있는 나의 원동력이 또 될 수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얘네들을 바랄라에 보내고 그 바랄라에서 얻은 은총으로 내가 무언가 더 다른 엔진을 굴릴 수도 있는 이런 식의 선택도 가능하거든요. 너무 잘 만들었어요. 전투 시스템을, 이거는 약간 얻어 걸린 느낌도 없잖아 있는데, 야, 이건 약간 꿈보다 해몽이라고,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더 해몽을 좋게 해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야, 진짜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이제 저도 부담이 없다는 게, 그리고 다시 돌아오거든요. 그리고 다시 깔면 돼요. 내 용 죽었어? 그래, 다음 턴에 다시 깔지 뭐. 약간 이렇게 쿨하게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진짜 잘 만들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테마와 유로의 미묘한 밸런스. 유로 게이머들이 즐길 수 있는 요소들을 놔뒀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회수 액션을 하면은 콤보 액션 탁탁탁 해가지고 자원을 이렇게 2개를 탁탁 모아놓고 탁탁 해야지, 이런 계획을 짜는 마인드. 그리고 만약에 전쟁이 안 일어나고 내가 일꾼을 4개 정도를 회수한다고 치면은 4액션이면은 진짜 위대한 걸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게임에서 기본적으로 깔아두고 있어요. 저도 내가 그것까지 확률을 계산해서, 자, 만약에 내가 진다면 저걸 얻었을 때 내가 이걸 굴릴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까지 판단을 해서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몬스터를 활용을 할 때 몬스터가 일꾼을 쫓아와요. 이거를 사용을 해서 내가 쟤를 이기지는 못할지언정 제가 어그로를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몬스터를 제가 끌고 들어와서 내가 너를 못 이길지언정 몬스터가 너를 죽이게 만든다라든지, 그런 식의 전략적인 플레이를 할 수가 있어요. 야, 이게 기가 막히고, 뭐 테마 말할 것도 없어요. 진짜 테마 게이머와 유로 게이머 둘 다 잡을 수 있는 게임이 뭐가 있을까라고 말한다면 저는 드웰링스 오브 엘더베일이라고 봐요. 유로 게임에서 이제 인터랙션이 센 걸 안 좋아하는 저 같은 사람이 취향에 안 맞을 수는 있을지언정, 이 게임이 유로 게임이야 테마 게임이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유로 게임이지? 라고 할 것 같아요. 근데 또 누가? 야, 이건 테마 게임 아니야? 허허, 자네도 맞구만. 약간 황희정승 마인드로 대답하게 될 것 같아요. 테마도 맞고 유로도 맞구나. 약간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게, 오, 신기한 게임이 나왔다. 와, 신기한 게임이 나왔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조금 더 이제 2-1, 2-1 뭐 이렇게 간다면은, 일단 유로 엔진 빌딩 제대로, 콤보 맛 중요. 그 다음에 2-2 테마, 몬스터를 때려잡는 영웅의 탄생. 아, 진짜 머릿속에서 스토리가, 진짜 여기서 창작 소설 쓰라고 하면 쓴다니까요. 저희 4명이서 플레이를 한 걸 가지고 창작 소설을 쓰라고 하면은 액션의 역사 이런 거 제가 막 지어내고, 왜 얘네들이 붙었고, 왜 티노님 세력은 자꾸 나랑 똑같은 트랙을 자꾸 올리는 것이며, 막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서 지어낼 수 있어요. 그런 떡밥을 진짜 너무 많이 던져주는데, 최고입니다. 최고예요.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테마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진짜 호였어요. 이거 말고도 칭찬할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시스템적으로. 하지만 메커니즘적 칭찬 막 이런 거는 솔직히 전투 시스템 하나면 된 것 같아요. 나머지 것들은 딴 데서 볼 수 있는 비슷비슷한 요소들이에요. 잘 버무렸지만.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엄밀히 말해서 테마 연결성은 조금 낮아요. 왜냐면 테마 자체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근데 떡밥을 너무 잘 깔아놨다. 504 같은 게임인가? 테마 게임의 504 같은 게임인가? 스케치북과 물감을 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자, 그래서 불호 요소. 라마에게 불호 요소. 자, 결국은 주사위. 어쩔 수 없는 주사위. 이거는 진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아쉬워요. 진짜 아쉬워요. 제가 아까 사용한 기적 카드, 미라클 카드, 이런 카드들이 의미가 있으려면 사실 이 주사위에 의존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결국엔 주사위. 그러니까 나는 주사위로 하는 모든 게 싫어라는 분들이라면 이거는 진짜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저는 주사위를 조금 더 스마트하게 쓰는 거를 선호해요. 그러니까 뭐 리롤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저에게 큰 감흥을 주지는 않거든요. 주사위 굴림 자체에서 내가 조금 더 유로적으로, 저는 절대 보정이 있는 걸 조금 더 선호해요. 네. 그렇지만 뭐랄까 절대값으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어쩔 수 없는 불호 요소이기는 했어요. 네, 진짜 어쩔 수가 없었고, 이 부분은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에게도 분명히 불호 요소일 거예요. 분명히 불호 요소일 거고, 이거를 살짝 파티스럽게 하하호 재밌게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지만,
나는 진지하게 이기고 싶은데? 라고 이 게임을 접근하시면은 이게 굉장히 거슬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투 비중. 이거는 장점이자 단점이기는 한데, 인터랙션. 진짜 뭘 하질 못해요. 그래서 평화로운 팩션이 좀 손해보는 느낌. 그러니까 평화로운 팩션이 전투를 피할 수 있는 어떤 선택지가 있던지 뭐 이런 식이면 상관이 없는데, 제가 다 모든 팩션을 다 본 건 아니지만, 근데 제가 했던 팩션 같은 경우는 좀 평화롭게 가야지 이득을 보는데, 뭐 시든 때도 없이 사람들이 치고받고 싸우니까, 아니 내가 만만하거든요. 전투 민족이 둘이었고 원래 성직자님이신데 이분도 죽으면 살아나시는지라 자꾸 저를 때려가지고 세 명이서 파랑색이네 패자 약간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 진짜 너무 힘들었거든요. 전투 비중이 너무 커요. 내가 유로적으로 무언가 계획을 세워도 전투가 벌어지면 그게 언제든지 일그러질 수가 있어요. 이것도 한두 번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괜찮아요. 다 계획할 수 있어요. 이것도 한두 번이죠. 내가 일꾼을 3개를 깔았는데 한 바퀴 돌았을 때 저의 일꾼이 하나도 안 남아있으면은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뭐 파랑색만 보이면 다 쳐들어와. 이 전투가 나팔이 불리면 모두가 전투에서 참여를 해야 된다는 그런 룰 때문에 이게 조금 피곤합니다. 약간 야 전투 좀 그만하자. 좀 게임 좀 하자. 게임 좀. 야 일꾼 좀 놓자.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정도로 플레이어의 성향에 따라서 전투 비중이 굉장히 심하게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유럽 게이머들 이런 사람들이 어떤 극단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과 만나서 게임을 한다면 좀 피곤할 수가 있는 부분이겠죠. 근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작가가 뭐 협잡이나 이런 걸 의도한 건가라는 생각을 조금 하기는 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자유의지로 풀어놨고 무슨 뭐 창조주도 아니고 자유의지로 풀어놨고 시스템적으로는 그것들이 가드가 되지 않는다는 점. 그런 누군가의 경험이 굉장히 안 좋아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딱히 고려하거나 그러고 있지는 않다는 점에서 개인적으로는 불호였었다라는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굵직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2가지 요소씩 제가 호요소 그다음에 불호 요소 설명드렸는데 뭐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이것보다 더 자세한 이야기들을 다룰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게임은 제가 리뷰를 처음에 준비할 때부터 메커니즘적인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지 말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이 게임이 주는 독특한 맛, 유로와 테마의 그 미묘한 밸런스는 메커니즘에만 치중해도 안 되고 테마에만 치중해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 후기에서 이야기를 할 때 메커니즘에 너무 치중을 하면 이 게임이 유로 게임인가라는 오해를 줄 수 있고 테마에 너무 치중을 하면 이 게임은 테마 게임인가라는 인상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어느 쪽도 제가 너무 심하게 이야기를 하고 싶지는 않아요. 사실 테마 얘기를 좀 심하게 얘기한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굉장히 놀라운 게임이었다. 굉장히 놀라운 게임이었고 누군가에게 추천을 한다면 추천을 할 만한 게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총평을 일단 드리자면 일단 호불호 극호 살한살 남이 샀으면 좋겠음. 왜 그러냐면 제 개인 취향이 아닌 거는 명확해요. 그러니까 누가 하자고 하면은 피하지 않아. 피하지 않고 오히려 하자고 제가 얘기를 꺼낼 정도예요. 근데 제 컬렉션에 넣긴 조금 그래요. 내가 이걸 막 먼저 하자고 할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조금 미묘해요. 특히나 사람을 탈 것 같거든요. 누구랑 제가 이 게임을 하고 싶니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요 사람들이랑 좀 하고 싶어. 이런 성향이면. 근데 저런 성향인 사람들이랑은 조금 하고 싶지 않아. 이런 거를 제가 이미 이 게임을 제가 가지고 있다면 사람을 가리게 되다 보니까 그냥 누가 가져왔을 때 사람 안 보고 그냥 뛰어들고 하고 그렇게 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내가 이거를 남한테 먼저 하자고라 할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제가 좀 젤 것 같아요. 누구랑 하지? 막 이런 거를 젤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호불호에서 극호임에도 불구하고 제 콜렉션에 넣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콜렉션에 넣을 때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게 내가 안 사면 남들도 안 살 것 같은 게임들 있죠. 그런 게임들은 제가 좀 사는 편이에요. 왜냐면 우리 모두의 콜렉션의 관점으로 볼 때 제가 사야지 다른 사람들도 같이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제가 안 사도 남이 살 것 같은 게임은 굳이 좀 안 사는 그런 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냉정하게 살한살에서는 남이 샀으면 좋겠다. 자, 그래서 누가 살? 주사위, 인터랙션, 안 싫어하는 모든 이 세상 보드게임. 주사위, 인터랙션 싫어하지 않아. 나 괜찮아. 나 그거 재밌는 것 같아. 난 그것도 운도 그냥 보드게임의 한 요소인 것 같아. 면 끝. 됐어요. 그럼 사서 하시면 돼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 같이 해줄 사람 막 구하고 이런 거 별로 고민 안 하셔도 돼요. 굉장히 캐주얼한 게임이고 파티 게임에 가깝고 진지하게 하려면 또 되게 진지하게 할 수 있고 그냥 누가 살 이게 끝이에요. 주사위 인터랙션 싫어하지 않으신다면 이 모든 세상 보드게이머들이 사셔도 큰 문제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범용성이 높은 게임이에요. 자, 누가 안 살? 주사위 망게임에 이 돈을? 하시는 분들 인터랙션 극혐
벽겜 좋아. 요 두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엘더베일은 사셔도 괜찮아요. 그만큼 와 진짜 하이브리드가 이런 거죠. 마치 프로토스와 저그를 합쳐놓은 거랄까요? 저그의 물량과 프로토스의 그 강함이 합쳐져 있어요. 진짜 놀라운 게임입니다. 하지만 난 테란이라는 거. 이 인터랙션이 당연히 이제 테마적인 부분을 잡으려고 포기할 수 없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했지만 그래도 저도 취향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너무 맛있는데 맵찔이가 매운 거를 많이는 못 먹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안살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평점 제 취향 아닌 게임에 줄 수 있는 최대의 평점인 8.99를 주도록 할게요. 제가 취향은 아니지만 취향에 100% 부합하진 않지만 그중 최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 줄 평을 하자면 정말 팔레트에 수많은 물감으로 내가 그려보는 보드게임. 약간 이런 느낌? 약간 문과 감성으로 얘기를 하면은 약간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요소들을 여기서 포함을 하고 있고 플레이어들의 성향, 그러니까 플레이어의 색이 이 게임에 진짜 너무 강하게 묻어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다양한 원소들에 대한 그런 느낌부터 시작을 해서 다양한 엔진 콤보에서 나오는 맞지 여기서는 망치가 나와야지 약간 이런 유로적인 테마 연결성까지 이 스토리를 그려나가는 경험을 체험하시게 될 거예요. 9점은 줄 수도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제 취향에 100%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뭐 취향에 안 맞을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웬만하면 맞을 것 같아요. 웬만하면 맞을 것 같고 한 가지 조금 주의를 드리고 싶은 게 있기는 하네요. 주의를 드리고 싶은 게 있기는 한데 그러니까 이 게임을 하는 모두 자기 자신의 나름의 재미를 찾을 수는 있는데 그때그때 경험이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날씨가 굉장히 좋은 날 등산을 하는 거랑 막 비 오고 막 눈 오고 머드 슬라이드 터지는데 등산을 하는 거랑은 완전 다른 경험이잖아요. 그달의 날씨, 누구랑 하느냐, 내가 신은 신발, 그날의 피로도 이런 것들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데 다른 게임들에 비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스윙이 클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약점이네요. 근데 이거는 제가 뭐 다웨프를 하고 나서 말씀드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만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 부분은 걱정이 된다. 걱정은 됩니다. 네, 걱정은 돼요. 이 부분은 사람을 탈 거고 내가 좀 모르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꾸 나를 공격해요. 그럼 난 빈정이 상해. 약간 이런 인터랙션 싫어하시는 이런 분들은 좀 사람을 조금 많이 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당연한 얘기겠지만 라마 인장 꽝. 네, 라마 인장 꽝 드리고요. 한국어판이 최대한 많은 컴포가 들어올 수 있으면 좋겠지만 뭐 방갈죽이라든지 그렇게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리플성이 이미 있는 컴포만으로도 충분히 훌륭하게 즐기실 수 있고 다다익선이라고 더 있으면 좋기는 한데 없다고 해서 크게 리플성이 급격하게 떨어지거나 그런 게임은 절대 아니고 주사위 게임이다 보니까 그때그때 주사위의 신께서 예능감을 발휘하실지 아니면 오늘은 조금 진지하실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굉장히 게임의 경험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압도적 꼴찌를 했던 게임임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한 방 그 미라클 카드를 썼던 그 순간은 잊지 못할 것 같아요. 그건 진짜 잊지 못할 것 같아요. 보드게임 경험에서 뭐 팬데믹에서 뭐 첫 번째 그 레거시 요소가 나왔을 때라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좀 제가 스쳐 지나가는 장면들이 있는데 이 장면도 제 보드게임 인생에 오래오래 남을 그런 추억이었고 그런 추억을 남겨줄 수 있는 게임이라는 게 진짜 놀라웠습니다. Duel Links of Eldervale 찍먹 후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